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 여러분. 우리 8단원 글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려 보고 또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 볼 거예요. 국어책 256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먼저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글을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즐거운 직업 체험이라는 글에서 글쓴이가 방문했던 곳을 지도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직업 체험관에 간다면 어떤 직업 체험을 하고 싶은지 계획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을 글로 쓰는데 직업 체험에 대해서 써도 되고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써도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즐거운 직업 체험을 읽어볼 텐데요. 256쪽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동했던 장소들도 달라지고요. 그 장소마다 체험한 내용도 달라져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멈추고 256쪽부터 258쪽까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직업 체험을 다 읽었나요? 이 글 속에도 어려운 낱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뜻을 짐작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낱말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소품? 소품이 뭘까? 소풍이 아니고 디자이너는 뭘까? 제빵사는 뭘까? 발굴은 뭘까? 자, 제빵사는 무엇일까요? 네, 빵을 만드는 사람을 제빵사라고 하죠. 디자이너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소품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사전에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품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주로 장식용으로 쓰이는 작은 물품을 소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이너 찾아볼게요. 디자이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나 도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발굴을 찾아볼게요. 발굴은 땅 속에 묻혀 있던 역사적 유물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은 굴을 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땅 속에 묻혀 있던 역사적 유물을 파내서 보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발굴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뜻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낱말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 국어사전을 이용해서 뜻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즐거운 직업 체험을 한 번만 더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들이 소품 설계관으로 가기로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 직업체험관을 다녀와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여러분은 직업체험관에 간다면 어떤 체험관에 가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궁금했던 것, 잘 몰랐던 것, 이런 곳에 찾아가서 체험을 해보면 좋겠죠. 자, 이제
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볼 건데요. 교과서에서 파란색 글자로 쓰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네, 10시, 학교, 직업체험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시간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 10시 같은 표현이라면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건 학교 직업체험관 같은 게 있죠. 자, 이 글 속에는 시간 흐름을 알려주는 것과 장소 변화를 알려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았나요? 먼저 시간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찾아볼게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가 나왔고요. 그 시간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자, 11시에는 어디로 갔나요? 12시에는 어디로 갔나요? 1시에는 어디로 갔나요? 2시에는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도록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259쪽부터 260쪽 직업체험관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직업체험관 지도를 보고 이 글을 쓴 친구들이 어디를 갔는지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출발은 직업체험관 입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어디에 갔나요? 찾았나요? 네, 소품 설계관에 갔지요. 그리고 11시 어디에 갔나요? 네, 제빵 학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 제빵 학원에서 빵을 만들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갔나요? 네, 중앙광장에 갔고요. 중앙광장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엔 어디로 갔나요? 네, 소방서에 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 지도에 친구들이 갔던 곳을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붙임딱지를 붙여볼 건데요. 붙임 1에 있는 말주머니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교과서 뒤로 가서 붙임 1을 뜯어서요. 말주머니 스티커를 친구들이 방문했던 곳에 붙이고 무엇을 했는지 써보도록 하세요.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쓰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친구들이 무엇을 했는지 써봅시다. 소품 설계관에 가서 10시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을 만들었어요. 자, 제빵학원에 가서는 무엇을 했나요? 지금 쓰도록 하세요. 중앙광장에 가서는 무엇을 했나요? 소방서에 가서는 또 무엇을 했나요? 다 쓰지 못했으면 지금 화면을 멈추고 써보도록 하세요.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썼나요? 네, 제빵학원에 가서 11시 크림빵을 만들었고요. 중앙광장에 가서는 12시 점심을 먹었어요. 소방서에 가서는 오후 1시 소방관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어느 곳을 방문했고, 시간은 어떻게 됐고, 무엇을 했는지 지도에다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직업체험관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직업체험관 입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항은 먼 곳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 곳이지요. 관세청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세금을 매기는 곳이에요. 경찰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소품 설계관은 건너뛰고요. 자동차 정비소는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해주는 곳이죠. 백화점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로봇 연구소에는 네, 로봇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진관에는 사진을 찍는 사진사들이 있고요. 제빵학원은 넘어가고 문화재 발굴 현장은요. 네, 땅속에 파묻힌 문화재를 발굴하는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원은요. 네,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문사는요. 기사를 쓰는 기자, 편집을 하는 편집자, 사진을 찍는 사진 기자, 또 신문을 인쇄하는 사람들. 학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보안관,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고장난 곳들을 수리해주는 주무관님, 또 여러분들 급식을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지어주시는 조리사님,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소방서는 넘어가고 방송국은요. 기자, 카메라 감독, PD, 작가 또는 다양한 연예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동물병원에는 동물의 병을 고쳐주시는 수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농업기술개발원은 농작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여행사에서는 여행을 안내해주는 다양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형마트 많이 가봤으니까 여러분 잘 알 거고요. 자, 체육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병원은 의사, 간호사 외에도 매일 밥을 지어주시는 분, 그 다음 세탁실을 운영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호텔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직업체험관 지도를 보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곳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 계획해 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체험을 쓰는 겁니다. 먼저 제빵학원에 가고 싶으면 제빵사가 돼서 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방송국에 가서 내가 아나운서가 되어가지고 뉴스를 전하고 싶어요. 라고 이런 체험들을 쓰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써볼까요? 어떤 곳을 가고 싶은가요? 거기서 하고 싶은 체험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261쪽에 지금 화면을 멈추고 써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특수부대 훈련소에 가가지고 낙하하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고요. 장애물 통과하는 훈련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어요. 문화재 발굴 현장에 가서 실제로 흙을 파고 땅을 파서 중요한 유물이 있는지 찾는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농업기술개발원에 가서 어떻게 적은 면적에서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고 싶은지 잘 정리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어떤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쓸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여행을 다녀온 일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줌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지, 클레이로 캐릭터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을 써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지 생각을 했나요? 이렇게 글쓰기 주제를 생각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아직 생각하지 못한 친구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 그래도 생각나지 않으면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지, 장소의 변화에 따라 쓸지, 일의 차례에 따라 쓸지를 생각하면 더 쉽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있었던 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쓰는 거죠. 학습 준비물 꾸러미를 받으러 학교에 다녀왔던 일, 어디를 거쳐서 학교에 갔는지, 혹은 가족 여행을 다녀왔던 일은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줌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위두랑에 들어와서 줌 링크를 확인하고, 이런 방법은 일의 차례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예요.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라색을 만들려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일의 차례에 따라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지, 장소의 변화에 따라 쓸지, 일의 차례에 따라 쓸지 정한 다음에 이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직업 체험처럼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장소를 옮기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화면을 멈추고 262쪽에 자신의 경험을 간추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잘했나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었나요? 지도에 잘 표시를 했나요? 내가 했던 경험을 시간, 장소, 일의 차례에 따라서 정리해서 쓸 수 있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262쪽에 어떤 경험에 대해서 글을 썼나요? 여러분이 쓴 글의 제목을 댓글로 써주세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수 있기를 꿈꾸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